1500년의 이야기가 멈춘 곳, 시간의 궤적을 따라 충청남도를 달립니다. 공주 부여의 백제의 혼을 지나 논산과 천안이 품어온 결의 정신까지 그 찬란한 역사 속으로 스며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여행지는 바로 천안입니다. 전 지금 천안에 있어요. 날씨가 생각보다 춥지 않고 너무 좋네요. 단풍도 벌써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저의 이번 여행은 충남을 여행하면서 역사 여행을 할 거예요. 역사 라이딩을 할 거고, 저기 보이시죠? 오늘 첫 번째 여행지 독립기념관입니다. 자, 여러분 도착했어요. 제가 시간을 거슬러 가는 역사 여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짜잔! 독립기념관입니다. 와, 제가 유치원 때 와보고 처음 와보는 건데 여기 수학여행 온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니, 충남 분들은 여기 독립기념관으로 수학여행을 온다는데 정말 사실인가요? 어쨌든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다시 역사를 되새기면서 즐거운 여행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의 하늘 아래 독립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 그들의 숭고한 열망이 이 땅의 바람이 되어 이 넓은 대지 위에 영원한 자유의 깃발을 펄럭이게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있게 한 많은 역사를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여기 있는 태극기의 수가 815개래요. 8.15 광복을 기념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와, 불굴의 한국인상이라는 조각 작품이래요. 진짜 엄청 거대하다. 마음이 벅차오르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 공간이 결의 집이라는 공간인데 되게 뭔가 좀 신성한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 같아요. 갈 곳이 이렇게 많은데 오늘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시관 위주로 한번 둘러볼게요. 결의 뿌리관. 여기는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오, 뭐야? 이걸 딱 보니까 한국인으로서의 긍지, 자부심, 그리고 뭔가 벅차오른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고인돌이 4만 기가 있대요. 옛날에 우리 시골 마을에도 있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지금 많이 따랐어. 아, 세월이 오래되니까. 많이 망가졌구나. 이제 비 오고 눈 오고 이제 썰리니까 닳더라고. 그럼 우리가 크니까 더 작아지는 것 같아. 이렇게 옮겼대요. 고구려의 기마무사상이래요. 아니, 어떻게 말을 타고 활을 쏘고 칼을 썼을까? 저도 오토바이를 타고 왔잖아요, 여행을. 옛날에는 이 1마력의 말이 바이크 역할을 했겠죠. 여기에 오시면은 선사시대부터 조선까지 다 전시가 너무너무 잘 돼 있습니다. 와, 바로 이렇게 이관으로 이어지네요. 이번엔 결의의 시련. 들어오기 전에 예상했던 대로 이제 대한민국의 시련,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극복했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모자이크 처리. 이걸 범죄자들이나 쓸 법한 안 보이죠? 지금 일제강제동원 모습을 보고 있는데, 진짜 아까부터 형무소부터 화가 너무 치밀어 오르고 진짜 막 울컥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 가족이 이 시대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살았더라면 그거 얼마나 진짜 천이 공로할 그런 일입니까? 자, 여러분, 이젠 정말 광복을 만나러 갑니다. 제5전 시간 정말 치열하게 느껴져요. 치열한 준비.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인의 인생보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신 이 많은 민족운동가 분들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여기가 독립전쟁 현장 체험이래요. 저렇게 격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와, 야, 정말 이를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깔끔하게 잘 해놨다, 그쵸? 진짜 실물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건가? 와, 가까이서 보면 와. 세븐의 구국 영웅분들이 이렇게 늠름하게 자리하고 계십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잠시 벤치에 앉아 지난 시간과 마주합니다. 그 무게와 숨결을 마음에 담고 다시 길을 나섰어요. 자, 이제 다음 목적지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막상 이렇게 와보니까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리고 있는 그 자유가 누군가에겐 정말 커다란 염원이었구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깊게 들었습니다. 자, 공주시에 들어섰습니다. 달려요, 달려. 와, 저기 해가 뒤에 떠서, 와, 여기 진짜 병풍 같아. 또 공주 처음 와보는데 또 강한 인상을 남겨주네. 금강이다, 금강. 금강을 본 적이 있던가?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숙소 가서 좀 휴식 좀 하다가 밥 먹고 내일 공주 여행을 시작하려고 해요. 공산성이다. 내일 저기도 갈 거예요. 아침에는 좀 이 단풍을 만끽하기 위해서 등산을 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역시 공주인가? 다리가 되게 멋지게 해놨네요. 일로 가면 무령 왕릉과 왕릉원이 나오는구나. 뭐가 더 주렁주렁 열렸다. 뭔가 시골스러운데 제가 여행하면서 이런 느낌은 처음 받는 것 같아요. 어디 로컬 왔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곳인 것 같아요. 처음 마주한 공주는 아기자기한 골목과 반짝이는 풍경이 어우러져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설레는 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가로수가 소나무인 곳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처음 보는데 신기하다. 아, 이게 시청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학교 정문이네. 진짜 느낌 있다. 돌담길을 따라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저녁을 먹으러 향했어요. 생선구이를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석쇠불고기랑 갈치조림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너무 맛있겠다. 반찬들도 되게 정갈해요. 잘 먹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밥을 먹고 여기 거리를 거닐다가 이제 숙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내일 한 새벽 6시 일어나서 아침에 등산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좀 일찍 자야 될 것 같아요. 아, 드디어 아침이 밝았는데요. 지금은 오전 7시 40분 정도 됐어요. 이렇게 일찍 아침에 일어난 적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제가 올해 버킷리스트 하나가 아침에 등산하기예요. 근데 지금 또 가을이잖아요. 그 근처에 월성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정상에 올라가면 아직도 그 옅은 적이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부지런히 나와봤고요. 이렇게 아직도 안개가 자욱합니다. 그래도 되게 상쾌하네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여기인데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월성산 봉화대까지 가려고 합니다. 313m 갈만 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아주 상쾌한 아침을 맞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아침 한개는 늘 그렇듯 신비로움을 자아냈는데요. 올해의 버킷리스트를 떠올리며 이렇게 특별한 하루를 열어봅니다. 그리 높은 산은 아니지만 오르다 보니 숨이 조금 차오릅니다. 하지만 정상에 닿는 순간 그 모든 길이 달콤한 성취감이 되겠죠? 아, 이게 아니니? 저기 있다. 여기 봉화대 봉수대 보이네요. 역시나 힘들게 오른 길은 배신하는 법이 없죠. 힘들게 걸어온 만큼 말로 다 담기지 않는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해발 313m에 위치한 월성산 봉화대는 오랜 시간이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멀리 펼쳐진 땅을 바라보며 서로의 소식을 전했겠죠. 월성산 봉화대입니다. 조선시대 때 이제 여수부터 시작해서 서울까지 정보를 이렇게 전달해주는 정보망이었는데, 이제 논산을 통해서, 그러니까 논산이 전라도랑 충청도 경계잖아요. 그래서 통해서 여기 공주를 통해서 서울까지 이렇게 정보를 전달을 했대요, 소식을. 근데 이렇게 보존이 생각보다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복원이 된지 모르겠는데. 여기 월성산 봉화대가 충남 타임트레일 챌린지 인증샷 장소 중 한 곳이래요. 연말까지 진행되는 챌린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마 랜드마크 8개랑 그리고 그 명산들 중에서 8곳을 돌면서 뭐 챌린지 하는 건가 봐요. 뭐 상품도 있고 그렇다고 하니까. 아니 근데 충남을 여행하다 보니까 다들 가까워가지고 여행하기가 너무 편했거든요. 그래서 시간만 된다면 이렇게 가까운 곳 다 돌면서 챌린지 해보는 것도 이제 라이더 분들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뭐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이 도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휴식을 이렇게 충분히 취하고 다시 하산하려고 합니다. 다음 목적지 공산성으로 향해 보았어요. 백제 역사 유적지구. 공산성은 위급한 순간마다 나라의 터전을 지켜낼 준비를 했던 곳이라고 해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아름다운 명소가 되었지만 그 당시엔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지켜보던 중요한 요충지였겠죠. 그 마음을 떠올리며 성곽 위를 천천히 걸어봅니다. 오래된 돌길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이 마치 그 시절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는 듯 했어요. 와, 여기 성벽 따라 걷는 곳인데 날씨도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저기 뭐 전망대가 있나 봐요. 오늘 등산을 해서 다리가 후덜덜한데 가볼까나? 과연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지. 와, 저기가 공주 시내구나. 좋네. 금강이 이렇게 딱 보이네요. 이 뒤에 보이는 데가 80년대 발굴을 마친 곳인데 그 왕궁의 터로 추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곳엔 평기화가 아닌 꽃무늬 연화문 와당이 쓰였대요. 기와는 원래 궁이나 사찰에만 쓰였기 때문에 이곳이 왕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유적지가 진짜 많이 발굴이 된 곳이구나. 유적들을 천천히 둘러보고 다시 길을 나서봅니다. 어제 제가 받은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에 밤빵이랑 뭐 밤 우유, 밤 라떼 이런 걸 판대요. 그래서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주하면 밤이 유명하죠. 떠나기 전에 달콤한 밤빵으로 여행의 여운을 즐겨봅니다. 밤우유랑 밤빵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밤황금이 한가득 들어있는 밤빵입니다. 안 그래도 당이 좀 떨어졌었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되게 고소하면서 되게 달콤하다. 저희가 익히 아는 그 밤맛 아이스크림 있죠? 그 맛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풍경도 되게 좋아요. 카페도 되게 예쁩니다. 저는 요거만 먹고 이제 논산으로 이동할 거거든요. 이따 다시 만나요. 자, 이제 공주를 벗어나서 논산으로 향해 봅니다. 그 논산에 강경 근대거리가 있대요. 뭔가 야경이 멋진 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까지 아주 알차게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공주에서 논산까지 40분 걸리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기 충남 지역 주요 뭐 관광지라든지 모든 지역들이 다 차로 바이크로 1시간 거리에 있어서 여행하기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강경 근대거리 가기 전에 여기 근처에 여기 논산에 미네다리라는 곳이 있다고 해서 거기 들렸다 가려고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반짝이는 강경천 옆으로 시간을 묵묵히 견뎌온 오래된 돌다리가 서 있었어요. 한때 전국 교역의 중심지였던 강경포구가 있던 자리. 조선시대 충청도와 전라도를 잇는 삼남에서 가장 큰 다리였다고 해요. 한번 들어갔다가 가야겠다. 야, 이 노을하고 너무 멋있다. 너무 이쁘다. 강경, 기차도 지나간다. 와, 여기 풍경 진짜 좋아요. 이게 조선 영주 7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억의 한 장면을 남겨봅니다. 자, 비내다리를 구경하고 이제 정말 강경 근대거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 맞다. 여기 강경이 젓갈이 유명하잖아요. 젓갈집이 많네. 할미젓집. 명란젓을 좋아하는데 또 명란젓이라도 사가야 되나. 와, 라디오, 여관. 와, 파스타. 좋은 냄새나. 여기서 드라마인가 뭐 영화도 찍었다고 들었어요. 뷰티 헤어 살롱. 와, 진짜 실감난다. 강경 근대역사 문화거리입니다. 근대 건축과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거리로 19세기 말 조선의 3대 시장 중 하나였던 그 시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여기가 그 드라마 빠친코 촬영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옷도 빌려주나 보다. 강경구락부 입구입니다. 안에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락부가 클럽, 그쵸? 일본어로 클럽이라는 뜻이라는데, 여기 보면 저기 강경 호텔 이런 데는 식당도 있고 커피하우스. 와, 진짜 그때 그 시절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 테이블만 좀 더 빈티지했으면은 그 옷 딱 대여해 있고 여기 와서 서울 그 사투리 쓰면서. 여기는 진짜 호텔이네요. 관광객 출입을 금지하고 있대요. 신기하네. 이런 데가 있는지 알았으면 여기서 한번 묵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인천 근대문화거리도 갔다 왔잖아요. 여기는 진짜 그 당시에 번화가 느낌? 이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제가 평일이고 너무 시간 늦게 와가지고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아서 조금 아쉬워. 여러분들도 주말에 오셔서 옷도 좀 빌려보시고 이렇게 정말 그 시대를 거니는 것처럼 그런 체험을 하시면은 너무 좋은 곳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부여로 이동해 볼게요. 너무 배고파. 석갈비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찬도 너무 푸짐하고 진짜 맛있어요. 오늘 진짜 고생했다. 오늘은 백제문화단지를 한번 둘러볼 거고요. 대한민국에는 역사 깊은 도시들이 있잖아요. 전주도 있고 경주도 있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충남 여행을 하면서 또 이렇게 충남 역사도 너무 멋지고 좋은 곳이 많구나 새로 깨닫게 됐는데, 이제 제가 바이크 여행으로 충남 지역도 어떻게 보면 처음 오는 거고, 근데 정말 화려하고 정말 멋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너무너무 지금 여행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도착! 티켓을 먼저 끊어야 돼서 매표소로 가고 있습니다. 한복 착용 시 입장료가 50% 할인이 되는구나. 한번 입어볼까요? 안녕하세요. 고민되네. 이쁜 게 많아가지고. 자, 이렇게 1번 한번 골라봤고 2번은 이렇게 골라봤는데 아무래도 밝은 게 나은 것 같아요. 그쵸? 1500년 전 찬란했던 백제의 숨결이
이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요한 풍경 속에서 잊혀진 시간들이 다시 살아나는 곳. 오늘은 그 시간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봅니다. 천정전이라는 곳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물이래요. 여기서 이제 왕이 주기 의례나 아니면 국가 의식들, 그런 중요한 행사들이 거행되던 곳이라고 합니다. 왕과 왕비가 입었던 대례복입니다. 화려한 문양 하나하나에 백제의 섬세한 미감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렇게 평상복도 함께 전시되어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 건 어좌였는데요. 왕이 앉았던 자리라 그런지 직접 체험해 보려는 사람들로 줄이 길더라고요.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잃어버린 왕국의 기억을 복원하는 공간이에요.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수도 사비성이 있었던 자리였는데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 아름다움은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백제의 대표 사찰 중에 하나인 능사래요. 높이가 아파트 13층 높이래요. 그리고 여기 위에 이 금장식이 진짜 예쁘거든요. 원래는 부여 능산리에 있던 유적을 1대1로 이곳에 재현했다고 하는데 와, 38m래요. 고즈넉한 능사의 풍경에 감탄하며 생활문화마을과 위례성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당시 백제인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공간으로 귀족과 서민의 가옥이 다양하게 재현되어 있었어요. 여기가 귀족주택이래요. 귀족 체험을 하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야, 이렇게 우물도 있고 지게. 아, 저기는 이제 마곡간이었나 봐요. 다음은 서민들의 가옥입니다. 한옥과 상반되는 초가 형태의 가옥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아니, 어디서 닭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물레방아도 있고 저기에 동물들이 있나봐요. 가축들이 있나봐요. 곳곳에 가축들까지 정말 실감날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배고픈데 잘 됐다. 여기 주막이 있네요. 근데 저기 뭐 고양이 먹이 사는 곳? 잠시 허기진 배를 채우고 가기로 했어요. 고양이들이 이곳에 터줏대감인가 봅니다. 저는 부추전을 시켜봤습니다. 이런 풍경이 오니까 진짜 그 백제시대 때 들어와서 먹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백제문화단지는 규모가 100만 평인 만큼 볼거리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어느새 해가 져가고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위례성으로 향해 봅니다. 위례성 남문이래요. 위례성은 한성이라고도 불리며 백제의 초기 도읍지였습니다. 오늘날 학계에서는 서울 풍납토성 일대를 위례성으로 추정하고 있대요. 이게 백제 초기의 그 마을의 형태라고 하는데 약간 몽골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의 서울은 복잡하고 화려하지만 그곳이 한때 백제의 첫 도읍이었다니 새삼 신기한 기분입니다. 자, 위례궁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까 갔던 궁의 모습과 기초적인 형태는 비슷한데 이렇게 흙과 지푸라기들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또 되게 색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스피커였어요. 여기서 음악이 나오고 있네. 그 시대 사람들 알았을까요? 이런 돌에서 노래가 나오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다 둘러보고 다시 길을 나서 보려고 합니다. 너무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근대의 아픔을 지나 1000년 전 백제가 남긴 흔적을 따라 달린 충청남도 여정.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그 아름다움은 여전히 오래도록 우리 곁에 살아 숨쉬겠죠. 너무나도 뜻깊었던 여행길, 이렇게 마칩니다.